지금 일본 도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만의 전유물이라 불리던 지칠 클럽. 그 클럽이 한국에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들어와 주세요. 그런데 한국 정부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들어갑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이런 배짱을 부리는 걸까요? 30년간 일본 반도체 산업을 이끌던 한 임원이 있습니다. 그는 사표를 던지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가르쳤다고 믿었던 동안 한국은 우리 몸속에 자신들의 심장을 이식하고 있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때는 2026년 2월입니다.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이 작은 섬들이 수십 년간 품어온 긴장이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중국 해경선이 영해 안으로 진입하더니 실탄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CNN은 동아시아 전쟁의 서막이라는 자막을 띄웠고 도쿄 시내에서는 방독면을 사려는 시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시장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단 하루 만에 4% 넘게 폭락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전쟁 직전의 공포가 엄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옆 나라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국 주식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세계 투자자들이 미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유일한 심장이 어디에 있는지를요. 그 심장이 어디에서 뛰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일본 방위성 어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군대는 가장 먼저 무기를 점검합니다. 2026년 2월 센카쿠 사태가 터진 그날 밤 일본 방위성 고위 관리 한 명이 긴급 공급망 점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핵심 유도 칩 재고 잔여 14일치. 공급처 대한민국. 대체 공급처 없음. 일본 자위대의 미사일이 한국 반도체 없이는 발사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항전 시스템 핵심 메모리,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신호 처리 모듈, 패트리엇 방어 시스템의 배터리 팩.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안에서는 계속 같은 글자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산. 한 방위산업 관계자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내부에서는 항상 조용히 경보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간단합니다. 가격과 품질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 방산업체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해 조달처를 다변화했고 한국 기업들은 일본산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동등하거나 더 나은 품질의 부품을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설계 자체가 이미 한국 부품 규격에 맞춰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일본 임원이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읽던 순간 그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국을 가르쳤다고 믿었던 30년 동안 한국은 이미 일본 산업의 모세혈관 끝까지 자신들의 기술을 심어놓고 있었다는 것을요. 종속은 적대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편의와 효율 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2017년의 굴욕이었습니다. 사드, 주한미군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격분한 중국은 전방위 경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롯데마트 중국 매장은 전면 문을 닫았고 한국 관광은 금지됐습니다. K- 콘텐츠는 차단됐고 수출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피해액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굴복해야 한다고. 경제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 속에서 한국은 하나의 결론을 뽑아냈습니다. 경제적 의존은 취약점이다. 그러나 상대도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든다면 그 의존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가 된다. 이것이 이후 한국이 조용히 집요하게 추진해온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략은 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 불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것들,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패널, 2차 전지, 정밀 방산 부품. 이 분야들에서 한국은 세계 점유율 1위 혹은 2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기간에 대체 공급처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급망을 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하나의 목이 메이던 구조를 벗어나 미국, 유럽, 중동, 동남아로 납품처를 넓혔습니다. 이제는 어느 나라도 한국을 보이콧하면 다른 나라가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선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간 R&D 투자는 25조 원이 넘습니다. SK하이닉스, LG,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까지 합치면 이 숫자는 웬만한 나라의 국방 예산을 가볍게 넘어섭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한국입니다.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LNG선, 미래를 결정할 AI 반도체, 전 세계 군대가 원하는 방산 무기 체계.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세계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는 구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드 보복의 상처를 전략으로 바꾼 치밀하고 조용한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이제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급망의 규칙을 통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월가와 런던시티의 지정학 전문 펀드 매니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공급망 지도를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센카쿠에서 총성이 울리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한국 방산주와 반도체주를 대거 매수했습니다. 코스피가 전쟁 위기 속에서도 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그리고 지칠도 알았습니다. 2026년 4월 센카쿠 사태가 외교 채널로 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의 지칠 정식 가입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번 위기에서 한국의 역할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지칠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설계해온 바로 그 클럽입니다. 그 클럽이 한국에 먼저 문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답이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지칠 내에서 한국의 방산 수출에 대한 집단 제재 시도를 명문으로 금지할 것. 둘,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 물자에서 한국산 비중을 회원국들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상호 약정할 것. 셋, 지칠 공동 성명에서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서술을 보장할 것. 외교관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칠 가입 제안을 받은 나라가 조건을 달며 검토하겠다고 한 역사가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달렌의 긴급회의에서 한 원로 경영인이 이렇게 말했고, 이 발언은 NHK를 통해 전국에 중계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목줄에 매여 있습니다. 분노의 대상은 한국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이미 지칠 안에 있는 일본이 문 밖에 서 있는 한국에게 제발 들어와 달라고 사정하는 상황.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아시아의 진짜 호랑이가 세계 질서를 다시 쓰고 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처음으로 코리아 모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총을 들지 않고도 협상 테이블의 규칙을 바꾸는 새로운 방식의 강대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3년 전쟁이 끝난 직후 한국의 1인당 GDP는 67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을 경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국가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의 원조 없이는 정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고 유엔의 식량 지원 없이는 국민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났습니다. 방산 수출 세계 4위, 반도체 메모리 세계 1위, 조선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세계 2위, 그리고 지칠 가입 제안을 조건부로 검토하는 나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도와줘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가난했을 때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의 굴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드 보복의 상처를 전략으로 바꿨고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도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소리 높여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실력을 쌓았습니다. 국격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계가 주목하고 그 결정이 세계 질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한국이 어느 나라와 손을 잡느냐에 따라 공급망 지도가 바뀝니다. 한국이 어느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산업 표준이 달라집니다. 한국이 어떤 조건을 내거느냐에 따라 지칠의 테이블이 흔들립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칙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 한국이 70년에 걸쳐온 세계에 증명해 보인 진짜 힘의 정의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자부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럽습니다.